한국에서 새롭게 만난 제 자신은 이전보다 더 친숙하면서도 더 현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의 제 삶과 일본에서의 삶은 극명하게 대비되었어요. 여기 한국 여행을 하면서 인생에 큰 깨달음은 얻은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어떤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던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일본인 하루나라고 합니다.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제 가슴에 남은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어요. 이사무와의 이별은 제 세상을 산산조각 내버렸죠. 2년 동안 함께 지내며 그의 부드러운 미소, 상냥한 목소리, 그리고 항상 제 일상에 관심을 보이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를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기적이고 질투심 많고 통제적인 면이 숨어 있었죠. 사랑스러운 겉모습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의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남자 동료들과의 사소한 대화로도 싸움이 시작되었고 싸움은 점점 격해져 결국 저를 비하하고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모욕적인 말이 오가는 고성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갑작스럽게 저를 떠났고 저는 공허함 속에서 사람들의 의도를 판단하는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사무와 사랑에 빠졌을 때 이렇게 고통스러운 결말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와 함께한 시간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저는 저 자신을 재건할 탈출구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그 역동적인 문화와 에너지로 항상 저에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직장을 과감히 그만두고 짐 가방 하나에 제 인생을 담아 서울행편도 티켓을 샀습니다. 북적이는 한국의 수도는 슬픔과 비탄에 빠져있던 제 내면과 완벽히 대조를 이루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활기찬 서울의 광경과 소리에 압도되었습니다. 거리에는 밝은 간판들이 가득했고 자동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공기에는 길거리 음식 카트에서 풍기는 향기로 가득 찼죠. 모든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새롭고 생생하며 활기차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제 지친 영혼의 해독제가 될 수 있을까요? 낯선 나라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저에게 치유의 공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예약한 게스트하우스는 젊은이들의 창의성으로 가득한 홍대 한복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거리 공연가의 음악이 제 방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왔고 도시의 에너지는 제 감각을 가득 채우며 활기차면서도 압도적인 느낌을 주었어요. 오랫동안 제 세계는 이사무와 그로 인한 고통에 갇혀 있었지만 서울의 역동적인 기운은 저를 더 이상 닫혀있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혼잡한 거리에서 멍하게 헤매며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투명인간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고향에서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삶을 꾸려왔지만 이곳에서는 익명의 자유로운 존재일 뿐이었죠. 게스트하우스에서 저는 민국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프론트에서 일하며 따뜻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매일 아침, 제가 아침을 먹으러 내려오면 민국은 잘 잤어요? 라고 부드럽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의 한국식 억양이 가미된 영어는 저에게 편안함을 주었죠. 민국은 저와 비슷한 또래였고 온화한 눈매와 편안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울에 온 첫 주 동안 우리는 서툰 영어와 손짓으로 뜻밖의 우정을 쌓게 되었습니다. 민국은 자신이 좋아하는 포장마차를 추천해주고 가볼 만한 장소와 교통카드를 알려주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과거 이사무의 질문들은 감시처럼 느껴졌지만 민국의 관심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진심 어린 관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여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민국의 차분한 성격은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침착하고 열린 마음으로 인생의 기복을 받아들이는 법을 이야기했죠. 이는 일본에서 감정을 절제하는 문화와는 달리 한국의 핵심적인 가치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사무와 민국 사이에 더 많은 차이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이사무와 연애하던 동안 그의 변덕스러운 성격과 성질에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반면 민국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불편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그는 저에게 제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이사무에게 그런 감성 지능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달았어요. 민국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저는 지난 연애가 얼마나 역기능적인 관계였는지 서서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사무의 변덕스러운 행동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에 휘둘리며 길들여져 있었어요. 하지만 민국의 따뜻한 마음은 이사무가 남긴 상처들을 치유해 주었고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민국은 서울을 손바닥 보듯 잘 알고 있었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 항상 열정적이었어요. 주말이면 우리는 야외 시장에서 흥정을 하며 손으로 수놓은 기념품을 샀고 때로는 음악이 흘러나오는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이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소박한 기쁨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해질녘에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편안함을 느끼고 서울의 고층 빌딩이 연분홍빛으로 물드는 석양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또한 노래방에서 큰 소리로 끔찍하게 노래를 부르며 웃고 산속 사찰에서 전통에 몰입하는 시간들도 보내면서 이사무와의 무거운 기억들이 조금씩 희미해졌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민국에게 한국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 감정이나 경험을 판단하지 않고 진심으로 공감하며 들어주었어요. 밤늦게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며 나눈 대화 속에서 저는 이사무가 저를 얼마나 통제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국 역시 자신의 과거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후회, 이루지 못한 꿈, 잘못된 선택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그의 진심 어린 솔직함은 우리 사이에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주었고 그의 존재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상처를 진정으로 느끼고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계획했던 몇 주의 서울 체류가 점점 길어지면서 저는 무기한으로 머물러야 할 이유를 찾기 시작했어요. 결국 서울에서의 몇 주는 몇 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민국과 함께하면서 저는 이사무와의 관계 속에서 왜곡되었던 건강한 친밀감의 의미를 다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소리를 지르거나 상대를 조종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애정은 줄타기처럼 긴장하며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온전한 느낌을 주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민국은 항상 자신만을 우선시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균형 있게 고려했어요. 그는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를 통해 처음으로 이타적이고 배려심 깊은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기쁨과 개방성으로 서로의 문화를 공유했습니다. 민국은 한국의 관습과 에티켓을 기꺼이 가르쳐주며 제 가이드 역할을 자처했어요. 우리는 각자의 배경이 어떻게 우리를 형성했는지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반딧불이를 잡으며 보낸 어린 시절의 여름을 떠올렸고 함께 모락모락 김이 나는 죽을 먹던 겨울 아침을 이야기했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속에 간직된 가치와 희망, 그리고 꿈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온전히 알려지는 것이 마치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민국과 함께 있으면 침묵조차 위로가 되었습니다. 함께 요리를 하거나 소파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평화로움을 느꼈어요. 민국은 저에게 끊임없는 자극이나 오락을 요구하지 않았고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편안할 수 있었습니다. 장보기를 하며 한국 마트를 돌아다니는 일상적인 활동도 작은 모험처럼 즐거웠습니다. 민국은 제가 새로운 농산물과 간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어떤 라면 맛이 더 맛있는지 우스꽝스러운 논쟁을 하며 일상을 더욱 유쾌하게 만들어 주었죠. 제가 준비가 되었을 때 민국은 제 과거의 어두운 부분도 털어놓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가진 장점과 상처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어떤 편견도 없이 저를 받아주었어요. 저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사무와의 관계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침내 털어놓으며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상처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민국은 제가 제 속도에 맞춰 마음의 짐을 내려놓도록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그 덕분에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일은 제 잘못이 아니었고 수치심을 안고 살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제 진실을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저는 이사무와 저를 묶고 있던 마지막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민국과 함께 있으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더 밝고 긍정적인 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는 냉정함 대신 따뜻함을, 소유욕 대신 배려를, 통제 대신 강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민국은 신뢰, 친밀감, 그리고 무조건적인 수용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우리 사이에도 오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의견이 맞지 않거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민국과의 갈등은 결코 잔인한 상황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할 때는 서로 타협하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최악의 싸움조차도 결국 화해로 끝났고 우리는 서로의 약속을 되새기며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더 큰 이해와 인내심, 그리고 성숙함을 배웠고
건강한 소통을 통해 우리의 유대감은 더욱 강해졌어요. 서울에서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은 더 이상 상처받고 멍들지 않았고 대신 그 자리의 온전함을 되찾았어요. 저는 이별을 단지 제 과거의 한 장면으로, 하지만 저를 규정짓는 것은 아닌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새롭게 만난 제 자신은 이전보다 더 친숙하면서도 더 현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의 제 삶과 이사무와의 삶은 극명하게 대비되었어요. 민국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마치 선물처럼 느껴졌고 저는 삶을 다시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저희 여정은 고통 속에서 탄생한 사랑이 가장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때로는 자신을 다시 찾기 위해 스스로의 일부를 잃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죠. 서울은 저에게 다시 저 자신을 찾게 해준 도시로 제 마음속에 항상 특별한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민국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저는 다음에 다가올 모험이 무엇이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년 후 민국과 저는 대학원 진학을 위해 호주로 이사하기로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지구 반 바퀴를 돌아 새로운 나라로 떠난다는 생각에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민국이 곁에 있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저희는 호주의 수도 캔버라에 정착했습니다. 처음에는 호주의 질서정연한 거리와 예의 바른 보행자들, 그리고 차분한 분위기가 서울의 북적거리고 활기찬 분위기와 극명하게 대비되어 무미건조하게 느껴졌어요. 서울의 혼란과 매운 음식, 그리고 활기찬 야시장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복잡하고 에너지 넘치는 생활이 그리웠지만 민국은 저의 문화 충격을 완화시켜 주었고 모든 새로운 경험을 모험으로 바꿔주었어요. 처음 아이스 스케이트를 탈 때 민국은 떨리는 제 손을 장갑 낀 손으로 꼭 잡아주며 저를 격려해 주었어요. 향수병이 찾아왔을 때는 우리 작은 아파트 주방에서 민국이 한국 음식을 만들어 주어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저희는 활기찬 차이나타운과 켄싱턴 마켓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맛보았어요. 나이지리아, 멕시코, 아이슬란드 등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 다른 시각으로 캔버라를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천천히 저희만의 작은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면서 캔버라는 점점 저희에게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파트는 빛바랜 중고 가구들로 가득 찼지만 그곳은 우리에게 있어 첫 번째 진정한 집이었어요. 주말에는 새로운 친구들과 파티를 열었고 여러 접이식 테이블에 둘러앉아 웃음과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실에서는 즉흥적인 댄스 파티가 열리곤 했어요. 아마도 이웃들은 벽을 울리는 케이팝 소리에 짜증을 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순간들을 즐겼습니다. 저는 캔버라에서의 생활 속에서 점점 더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제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죠. 이곳에서 민국과 함께 지내면서 저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적응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의 시야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민국과 함께라면 어디에서든 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고 우리는 새로운 문화와 환경 속에서 서로를 지탱하며 성장해 나갔어요. 처음에는 서울의 혼잡한 거리와 활기 넘치는 삶이 그리웠지만 점점 캔버라의 차분함 속에서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민국과 함께한 모든 작은 순간들이 저에게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시장에서의 작은 쇼핑, 주말마다 친구들과 함께 나누던 대화, 그리고 서로의 삶 속에서 배워가는 소소한 순간들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었죠. 저희는 캔버라에서 불안하거나 고립된 기분 대신 서로와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힘을 얻으며 꽃을 피워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캔버라에서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서 새로운 추억을 쌓으며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있어요. 민국과 함께라면 어떤 변화도 두렵지 않았고 그와 함께 나아가는 모든 길이 새로운 모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 소심했던 소녀의 모습은 이제 아득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민국과 저는 함께 새로운 공간에서 성장하며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갔어요. 물론 타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인들은 종종 저희를 그저 아시아 이민자로만 바라보고 저희가 왜 이곳에 왔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는 무시하곤 했습니다. 저희는 풀타임으로 함께 생활하는 것에 적응하면서 개인적인 성장통도 겪었습니다. 집안일을 어떻게 분담할지, 월 예산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았고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더 필요로 했지만 민국은 24시간 함께 있고 싶어 했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며
서로의 필요를 친절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쌓아온 깊은 유대감은 우리 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두려움 때문에 진심을 억누르지 않았고, 이견이 생기면 팀으로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갔어요. 점차 우리는 개인의 삶과 커플로서의 삶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찾게 되었죠. 각자의 우정과 취미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함께 음악을 들으며 저녁을 요리하고 별빛 아래에서 캠핑을 즐기는 저희만의 시간을 가질 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불꽃과 열정으로 가득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과 상호 성장이었습니다. 민국과 함께 있을 때 저는 마치 동화 속에 존재하는 것 같은 완벽한 관계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때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예전의 상처를 건드리거나 민국의 무심코 던진 말이 트라우마로 인해 저를 찌르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민국은 언제나 인내심을 가지고 제 감정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제 치유 과정을 가볍게 여기거나 제 감정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 과거의 상처를 민국에게 투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간을 통해 더 은혜롭게 소통하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빈도는 점점 줄어들었고, 친구들, 치료사, 그리고 무엇보다 민국 덕분에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직업 역시 이러한 긴 여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호주 생활에 적응하는 이민자 여성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이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그들의 회복력 속에서 제 자신의 성장 이야기가 비춰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민국은 관계 회복을 전문으로 하는 상담을 공부하며 학대 상황에서 회복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둘 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여는 사람들에게 길을 밝혀주는 데서 깊은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느끼는 어느 날, 저는 불과 몇 년 만에 얼마나 놀라운 치유를 경험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연애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견뎌냈고, 서울에서 다시 위안을 얻으며 제 자신을 찾았습니다. 민국과 함께 진정한 친밀감과 동반 성장을 이루었고, 이제는 함께 터전을 잡은 이 도시에서 풍요롭고 목적 있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민국과의 관계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함께 생활하는 것을 넘어 서로를 통해 삶의 목적을 찾고 더 풍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민국을 처음 만나고 5년이 지난 후 저희는 결혼이라는 가장 의미 있는 방식으로 서로의 사랑을 영원하게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쌓은 관계는 끝없이 확장될 수 있으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쁨과 사랑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죠. 우리는 서로의 여정을 기리며 우리가 속한 두 문화를 조화롭게 합치고 싶었습니다. 캔버라에서 다문화 결혼식을 계획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일본의 전통 신도 의식을 원하셨고 민국의 가족은 한국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우리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우리 부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양쪽 문화를 아우르는 활기찬 야외 예식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민국의 이모가 만들어 주신 분홍색 한복 원피스를 입고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정교한 머리핀으로 포인트를 주었어요. 민국은 일본풍의 모던한 검정색 한복을 입었죠.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정원에서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통로를 따라 행진할 때 한국의 북소리가 울려 퍼졌고 반지를 교환한 후에는 부모님께 절을 올리며 번영을 기원하는 패백 의식도 참여했습니다. 피로연에서는 민국 이모의 김치와 어머니의 초밥, 불고기 등 퓨전 요리로 테이블이 가득 찼어요. 말차 케이크를 자르자 축하의 환호성이 여러 언어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 가족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을 느꼈고 세대를 뛰어넘고 국경을 넘나드는 사랑을 실감했습니다. 결혼 후 신혼 초기에 우리는 매일 행복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통유리로 된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매일 저녁 민국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여전히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죠. 파트너로서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적응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에는 일상적인 업무를 나누고 집과 삶을 공유하는 끊임없는 협업이 필요했습니다. 서로의 특성과 습관에 맞추기 위해서는 타협이 필수적이었죠. 새로운 역할을 맡고 가족 간의 역학관계와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때때로 까다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열린 소통을 통해 서로의 필요를 존중하며 필요할 때 숨 쉴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서로에게 여유를 주는 법을 배운 덕분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결혼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때때로 오래된 상처가 다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민국은 제가 불안할 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어떻게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가진 힘과 가치를 상기시켜 주었고, 우리는 함께 과거의 상처를 풀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치유된 상처는 다시 떠오를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2주년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함께 가족을 키울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난임 치료와 마음고생의 힘든 여정을 지나 마침내 저희 딸 사쿠라가 태어났습니다. 사쿠라의 작은 몸을 안고 그 달콤한 아기 냄새를 들이마시며 저는 사랑의 힘에 압도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사쿠라를 통해 인내심 있고 자상한 엄마가 되는 꿈을 이루었고, 민국은 아이의 배를 간지럽히고 장난을 치며 웃음을 주는 다정한 아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딸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민국이 사쿠라를 돌보는 모습은 저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의 깊은 공감과 연민은 제가 서울에서 처음 그에게 끌렸던 이유였죠. 이제 그 자질이 아버지로서 빛을 발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새로운 기쁨이 피어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리듬을 타기 시작했고, 그 리듬은 마치 멋진 음악처럼 흘러갔습니다. 저희의 대화는 이제 희망과 꿈에서 일상적인 스케줄과 유치원 선택에 관한 이야기로 바뀌었죠. 주말에는 아기 사쿠라를 데리고 놀이터를 다니거나 소파에서 함께 낮잠을 자곤 했습니다. 물론 부모가 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인내심을 필요로 했습니다. 민국과 저는 더 이상 느긋한 일요일 아침을 파자마 차림으로 보낼 수 없었고, 잠을 설친 밤은 다음 날 출근길을 좀비처럼 비틀거리게 만들기도 했죠. 그러나 그 모든 속에서도 저희는 한 팀으로 남았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명확히 전달하며 함께 가족을 이끌어가는 법을 배웠어요. 이 과정은 인생의 폭풍우를 함께 이겨내고 더욱 강해지는 여정의 일부였죠. 사쿠라가 민국의 눈을 바라보며 졸린 미소를 지을 때 저는 우리가 이룬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를 감싸주고 사랑해준 민국 덕분에, 그리고 우리에게 이 완벽한 삶을 선물한 크고 작은 기적들 덕분에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국경과 문화를 넘어 우리를 하나로 이어준 이 길은 제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었지만, 그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저를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민국과 사쿠라의 품에 안긴 저는 비로소 진정한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인은 원래 차갑고 고지식하다고 들었는데, 라는 고정관념을 떠올리며 문화를 미리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본인이 갖고 있던 한국인들의 고정관념이 깨진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 어떤 경험을 통해 한국인들을 긍정적인 실화로 바라보게 된 것일까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 살고 있는 아리나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최근 방콕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 그리고 대학에 다니는 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희 가족은 원래 시골에서 살았지만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 대도시로 이사했죠. 그렇지만 저희는 시골의 뿌리를 잃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특히 엄마는 전쟁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고, 그로 인해 한국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어요. 엄마의 부모님은 전쟁 중 겪었던 어려움과 고난을 자주 이야기하셨고, 그것이 엄마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했죠. 그래서 엄마는 한국을 불행한 역사 속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한 나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빠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는 친구들로부터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이야기를 자주 들었는데, 그 작품들 대부분이 갈등이나 배신을 주제로 하고 있었어요. 아빠는 그런 내용들이 한국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비추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그래서 점차 한국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한국에 대한 편견을 점점 더 강화해 갔어요. 그들은 한국 음식을 접할 기회도 있었지만 매운맛이 강하다는 이유로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현대 태국의 10대이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처럼 한국에 대해 강한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전쟁은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저도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았어요. 드라마나 음악, 음식 같은 것들이 제 취향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적인 것들을 피하고 살았어요. 이번 여름에는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이었고,
한국과 관련된 일은 제 생각에도 없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제 절친한 친구가 고등학교에서 주최하는 한국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혼자 가기 싫다며 저도 함께 가자고 간청했어요. 사실 친구는 항상 한국 대중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친구가 아리나, 진짜 재밌을 거야. 한국의 멋진 궁궐, 사찰, 공연, 시장까지 다 간대 라며 설득했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꼬듯이 와, 정말 대단할 것 같네. 몇 시간 동안 한국 문화에 대해 강의 듣는 거잖아. 난 여름에 아르바이트 할 거야 라고 말했죠. 그런데 친구가 계속해서 이건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야. 우리 부모님도 이미 허락하셨고 비용도 다 내주셨어. 제발 아리나. 나 혼자 가기 싫어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 역사 탐방보다는 차라리 아르바이트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에 대해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저 지루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친구는 제 절친이었고 우리는 언제나 함께했던 사이였어요. 친구는 늘 제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덕분에 저도 많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친구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번 기회에 한국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결국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알았어. 부모님께 가도 되는지 물어볼게. 하지만 너 나한테 큰 빚지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기뻐하며 환호했어요. 정말 고마워. 우리는 한국에서 진짜 멋진 시간을 보낼 거야 라고 말하면서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저는 부모님께 망설임 없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7월에 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될 것 같아요. 교육문화 교류 프로그램인데 친구가 가는데 저도 같이 가자고 하네요. 가도 될까요? 아빠는 얼굴을 찡그리며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고 엄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한국? 왜 거길 가고 싶니?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사실 제가 꼭 가고 싶다기보다는 친구가 혼자 가기 싫어해서요. 그래도 다른 나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아빠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마음에 들지 않구나. 저는 아빠의 생각을 이해하면서도 제 세대의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어요. 아빠, 그건 수십 년 전 이야기잖아요. 지금의 한국이 어떤지 직접 보고 배울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만 집착하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자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구나. 원한을 품는다고 해서 도움이 되진 않지. 어쩌면 이번 기회가 배움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네.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 간절한 태도를 보시고는 말씀하셨죠. 좋아. 가는 걸 고려해보마.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정확히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나에게 설명해줘야 한다. 태국의 젊은 여성이 왜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말해줘야 해. 저는 이 기회에 너무 기뻐서 거의 펄쩍 뛸 뻔했어요.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아빠를 설득해볼게요. 라고 자신 있게 말했죠. 어쩌면 친구의 도움을 받아 한국과의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한국 여행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교류 프로그램은 한국의 한 대학과 저희 고등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양국 간의 친선과 배움을 증진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죠. 우리는 한국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현지 생활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고, 궁궐, 사찰, 박물관, 학교, 회사, 공연장을 방문하는 일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다도와 같은 전통 의식을 체험하며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어요. 한국 학생들도 자신들의 교육과 일상생활을 공유하며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했던 제 태도도 시간이 지날수록 조심스러운 호기심으로 변해갔습니다. 현대 한국에 대해 더 알아갈수록 궁금한 점이 많아졌어요. 그전에는 한국을 단순히 후진적인 적국으로만 생각했지만 한국과 한국 문화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더 많은 면들이 있었습니다. 아빠께 제가 준비한 자료를 발표할 때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진 글로벌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면 단순한 편견을 넘어 보다 깊고 미묘한 관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죠. 그리고 한국에서 제 또래의 사람들을 만나면 역사적 차이를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말했어요. 아빠,
이 여행을 통해 한국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자 아빠의 얼굴에 남아있던 의구심은 점차 사려 깊은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마침내 아빠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동의하셨습니다. 일리가 있구나. 아리나 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문화 교류를 통해 세계관을 넓히는 게 좋은 일이지.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으셨고 아주 어른스럽구나. 내 아빠가 동의한다면 나도 반대하지 않을게 라고 하셨어요. 저는 긴장한 채 아버지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죠. 한참을 생각하던 아버지는 마침내 그래, 한국에 가도 좋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숨을 헐떡이며 흥분했지만 곧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아버지, 저를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정중히 인사했죠. 아버지는 웃으시며 그래, 다녀와서 배운 것을 우리와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기대감에 부풀어 좋은 소식을 친구에게 전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한 달 후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그러나 잘 알지 못했던 한국 땅에 발을 내딛게 될 테니까요. 마치 운명이 저를 새로운 모험으로 이끄는 것 같았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친구와 저는 한국 여행 준비로 바빴습니다. 무엇을 챙겨야 할지, 어떤 명소를 가보고 싶은지, 심지어 귀여운 한국 남자들의 번호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수다를 떨었죠. 전형적인 10대 소녀들의 대화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여행이 내 생각을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곳에서 반태국 편견을 마주해 내 부정적인 생각이 확인된다면 어떡하지?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서 내가 알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된다면 어떡하지? 이 두 가지 생각이 모두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제 본능은 이번 여행이 저를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 변화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조언을 받아들여 마음을 열고 긍정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출국 날이 다가왔고 저는 버스 안에서 기대감에 들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우리의 쾌활한 10대 에너지는 여행을 인솔하는 역사 선생님의 차분한 모습과 대조를 이루었죠. 선생님은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랑스럽다, 얘들아 라고 투박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친절한 태국의 대사로 행동하렴. 말하는 것보다 듣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인간미를 찾아봐 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고 집에서 멀어질수록 저는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판단 대신 기쁨이, 오해 대신 웃음이, 편견 대신 우정이 가득한 여름이 되게 해주세요. 이 한국 여행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여름이 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는 순조로웠지만 제 속은 울렁거렸습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 휴대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봤지만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어요. 선생님은 책을 읽다가 저를 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리나, 너무 걱정하지 마. 마음만 열면 한국에도 아름다운 곳이 많아 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제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고정관념을 떨쳐 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나를 문화가 없는 태국인으로 무시할까? 나를 하찮게 대할까? 이런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 채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젊고 활기찬 한국인 가이드 현준이 저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행 동안 제가 여러분의 호스트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현주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죠. 그는 저희가 전세 버스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따뜻한 태도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한국인은 원래 차갑고 고지식하다고 들었는데 라는 고정관념을 떠올리며 문화를 미리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로 가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네온사인과 거대한 고층 빌딩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서울은 마치 테크놀로지로 가득 찬 거대한 도시 같았어요. 대형 전광판에는 팝스타들이 화려하게 뷰티 제품을 홍보하고 있었고 고급 승용차들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웃으며 저를 슬쩍 건드리며 말했어요. 완전 대단하지? 이건 시작에 불과해. 어느새 저도 긴장감을 떨치고 서울의 화려함과 혼란스러운 에너지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현주는 앞으로 2주간의 일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홈스테이에서 머물며 한국 문화를 배우는 워크숍에 참석하고 주요 명소를 방문하고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는 일정이었죠. 조금 낯설고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기대가 되기도 했어요. 드디어 홈스테이 지역에 도착했고 현주는 저희를 각자의 호스트 가족과 짝을 지어주었습니다. 저희 호스트는 장성한 두 아들을 둔 중상류층 부부였어요. 환영해, 아리나. 너와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뻐라고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세련되고 현대적인 아파트를 둘러보며 그곳이 나에게 조금 낯설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조용하게 나왔지만 호스트 부부는 친절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긴 여행으로 피곤할 텐데 편히 쉬렴. 조금 있다가 따뜻한 차 한 잔 가져다 줄게. 저는 배낭을 꼭 움켜쥐고 호스트가 안내해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처럼 편안하게 지내라는 그녀의 말에 저는 격려받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이들이 나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걸까? 아니면 태국 출신인 나를 경멸하면서 겉으로만 친절하게 대하는 걸까? 방 안을 둘러보니 반짝이는 바닥과 세련된 인테리어, 크고 푹신한 침대가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제가 지낼 방을 보여주며 집처럼 편안하게 지내렴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방 안을 둘러보다가 큰 침대와 반짝이는 욕실에 감탄했습니다. 조금 뒤 호스트 부부가 차를 준비해 주셨고 식탁에 앉았을 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가 저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롱차를 집에서 가져왔어. 그리고 한국 전통 녹차도 준비했으니 한번 맛보렴. 그녀는 설명하며 저에게 컵을 건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는데 고소한 향이 퍼지며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호스트 부부와 차를 마시며 저희는 태국에서의 여행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은 정중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대화를 나누며 저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제 선입견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태국에서 온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죠. 현준을 비롯해 만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보여준 친절함은 단지 거칠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제가 한국 문화를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를 대해주고 있었어요. 호스트 부부는 제 이야기에 흥미롭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태국은 정말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배울 점이 많아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호스트 부부는 한국의 전통과 음식을 저에게 소개하고 싶어하며 계속해서 친절하게 대해주었죠. 차를 마신 후 우리는 비빔밥으로 저녁을 함께 먹으며 각자의 가족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음식과 이야기 속에서 저는 서서히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긴 하루의 피로가 풀리지 않은 채 고급스러운 침대에 누웠습니다. 낯선 곳에서 지내다 보니 설렘과 약간의 혼란스러움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호스트 부부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제가 처음 가졌던 불안과 심판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많이 해소되었어요. 이번 여행이 내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가질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고소한 국과 김치 냄새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식탁에는 호스트가 한국 전통 아침 식사를 차려놓았더군요. 잘 잤니?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으로 든든히 배를 채워야지. 호스트가 말했습니다. 매운탕은 아침 식사로 먹기엔 다소 낯설었지만 생각보다 든든하고 맛있었어요. 태국에서는 보통 쌀국수나 밥만 먹어요. 제가 설명하자 호스트는 웃으며 새로운 걸 시도하는 자세가 중요해. 그게 바로 문화 교류의 핵심이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공통점을 찾아가는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의 관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침 식사 후 호스트 부부는 저를 약속 장소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친구는 이미 그녀의 호스트와 깊은 대화에 빠져 신나게 손을 흔들고 있었죠. 저의 개방적인 태도가 호스트 가족에게도 긍정적으로 전해진 것 같아 그 모습을 보며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희 일행은 창덕궁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하게 칠해진 대문과 넓은 처마 지붕은 마치 역사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풍경이었어요. 현주는 한국 왕족의 역사를 마치 연극처럼 생생하게 설명해 주었고 저도 모르게 그의 흥미진진한 궁중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죠. 나중에 점심을 먹으며 저는 호스트 부부에게 창덕궁의 아름다움을 설명했습니다. 왜 한국인들이 이렇게 인상적인 역사를 자랑스러워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 호스트는 미소 지으며 제 접시에 불고기를 더 올려주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서예 워크숍에 참여의 음과 양을 표현하는 한국 전통 글씨를 배웠습니다. 한글로 서툴게 글자를 쓰면서 웃음이 터졌지만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배우는 것이 즐거웠어요. 서투른 솜씨지만 점점 재미를 느꼈죠. 다음 날에는 박물관 탐방, 사찰 방문, 전통 무용 강습, 태권도 시범, 그리고 쇼핑 여행까지 다양한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일정은 빡빡했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첫 주가 끝날 무렵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매력을 온전히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호스트 부부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처음 가졌던 의구심은 거의 사라졌고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을 통해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 문화를 깊이 경험하면서도 아직 한국인 또래 친구들과는 제대로 교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기대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사교적이었지만 가이드 역할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어요. 한국 학생들도 저를 친근하게 대해줄지 아니면 외국인이라며 무시할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궁금증을 해소할 기회가 금방 찾아왔어요. 어느 날 아침 저희는 서울의 한 명문 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죠. 반짝이는 현대식 캠퍼스와 깔끔하게 차려입은 학생들은 처음엔 저를 살짝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친구는 완전히 편안해 보였지만요.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환영하고 나서 학생 대표들이 동아리 활동 성과를 발표했어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선진적이어서 순간 태국의 학교가 갑자기 시골 학교처럼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의 멋진 발표가 끝난 후 현주는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함께 어울려 보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처음엔 수줍어했지만 통통 튀는 성격의 한국 소녀 선정이가 저를 대중문화와 패션에 대한 대화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였어요. 놀랍게도 선정이와 같은 반 친구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자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태국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며 사려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친근함 덕분에 저도 경계심이 점차 풀렸어요. 어느새 우리는 10대들의 일상에 대해 함께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너희를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 선정이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고 한국에 다시 오면 꼭 연락해줘 라며 SNS를 주고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연을 맺은 것이 너무 기뻤어요. 며칠 지나면서 저는 점점 경계를 내려놓게 되었고 작은 문화적 통찰들이 쌓이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외형적 차이 뒤에는 근면, 가족 사랑, 관대함, 그리고 전통에 대한 자부심 같은 태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가치들이 있음을 깨달았죠. 2주차가 끝나갈 무렵 저는 조금씩 향수병이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의 질서정연한 거리와 네온 사인 새로운 음식들도 그리워질 것 같았어요.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예상치 못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마지막 날 밤 호스트 부부는 친구의 호스트 가족을 집으로 초대해 작별 만찬을 열었어요. 한국식 바비큐와 해물파전을 먹으며 저는 이제 이곳이 전혀 낯설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는 제 자신을 보며 감탄했죠. 호스트 부부가 건배를 위해 잔을 들 때 저는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며 두 분께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 관점이 정말 바뀌었어요. 두 분의 친절함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죠. 친구도 호스트 부모님을 꼭 안아주며 양국이 항상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스트들은 부드럽게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언젠가는 너희 같은 젊은 대사들이 길을 열어주겠지. 라고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지못해 짐을 싸면서 저는 이 호스트 부부와 한국 문화에 얼마나 애착이 생겼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이 저에게 미친 진정한 변화는 아직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한국의 하늘을 날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왠지 모르게 씁쓸할 것 같았죠.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저는 익숙한 도시 풍경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떠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인생을 바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태국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돌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아.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벌써 한국이 그리워. 저도 같은 그리움을 느낀다는 사실에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죠. 선생님은 저희 어깨를 토닥이며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렴 이라고 말하며 우리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공항에서 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여행 이야기가 궁금하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국에서 느꼈던 감정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아버지가 제 얼굴을 살피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한 후 이번 여행이 제 시야를 얼마나 넓혀주었는지 설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번 여행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건
정말 영광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죠. 한국인들은 열린 마음으로 저를 환영해 주었고, 과거에 가졌던 편견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호스트 가족의 관대함, 한국 문화의 매력, 그리고 제가 만난 학생들의 친절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마다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 내가 자랑스럽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의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민족 간에 더 나은 관계로 꽃을 피울 수 있을 거야. 저는 아버지의 말이 맞기를 바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한국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신을 없애기 위해 제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겠죠. 어머니는 눈을 빛내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너 정말 많이 성숙해졌구나. 며칠 동안 저는 다시 태국의 일상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전에는 평범하게만 느껴졌던 태국의 사회적 관습이 한국에서 돌아온 후에는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친구들은 제가 서울에서 겪은 화려한 밤문화나 쇼핑 이야기만 듣고 싶어 했지만 제가 서예를 배우거나 호스트와 함께 떡을 만드는 것 같은 깊은 경험을 이야기하면 흥미를 잃곤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다 지루하게 들려. 그냥 낡은 집에서 하는 얘기 같아. 친구가 말했죠. 클럽에 가서 귀여운 남자들도 만나지 않았어. 저는 그게 여행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며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어요. 여행 중 찍은 사진들을 보다가 호스트 부부와 친구 선정이가 몹시 그리워졌습니다. 저희는 함께 한국의 사회, 가족, 문화적 압박에 대해 깊이 대화하며 인간적인 교감을 나누었죠. 그때는 중요해 보였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사소하게 느껴졌습니다. 저에게는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시간이 유일한 위안이었고, 한국이 그리워 라는 메시지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너 이제 태국인보다 한국인에 더 가까운 거 아니니? 라며 농담을 하기도 하셨어요. 어느 날 친구가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서울에 비하면 여기가 너무 작아진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저희는 더 넓은 세상에 노출되었고 그 경험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8월 말이 되자 한국에 대한 그리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어요. 어느 날 저녁 친구가 결심한 얼굴로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리나, 우리 다시 한국에 가야 해. 그곳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 라고 친구가 말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쳤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그렇게 쉽게 예약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그 계획은 점점 실현 가능해 보였습니다. 사실 부모님을 설득하기만 하면 됐죠. 그날 밤, 저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겨울 방학 때 친구랑 다시 한국에 다녀오면 어떨까요? 며칠만요. 어머니는 놀란 듯 눈썹을 치켜 올리셨지만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곧 고등학생이 될 너희가 감독 없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왜 그렇게 빨리 돌아가고 싶니? 저는 웃으며 미친 소리 같지만 서울이 요즘 방콕보다 더 집처럼 느껴진다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호스트 부부와 선정이를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그리고 그 여행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는 여행이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셨지만 10대 소녀 둘이 혼자 여행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으셨죠. 가족끼리 상의해보자. 어머니는 제안하셨고 저는 아버지께서 동의해 주시길 바랐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친구와 제가 다시 한국에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이건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저는 주장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를 이제 문화대사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더 많은 이해를 증진시킬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는 저희가 보호자 없이 아시아를 횡단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지만 제가 다리를 놓고 싶어하는 진정성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다. 생각해보마. 라고 말씀하시며 성숙한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하셨죠. 결국 부모님은 우리의 진지한 태도와 성숙한 모습에 감동하셔서 저희의 한국 여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토이와 저는 곧바로 겨울방학 항공권을 예약했고 밤새 혜준이와 현준에게 깜짝 방문에 대해 메시지를 보내며 웃었어요. 중요한 날이 다가오자 저희는 공항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간다. 친구가 환호했어요. 이번 여행은 그의 여름에 얻은 모든 것을 상징하는 여행이었죠. 비행기가 한국의 하늘을 미끄러지듯 지나갈 때 저는 압도적인 감사를 느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에 가는 것이 두려웠던 제가 이제는 그곳이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현중과 선정이는 저희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포옹을 퍼부었어요. 우리의 꼬마 홍보대사가 돌아왔다. 현준이 울면서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가슴 벅찬 기쁨으로 제외했고 성탄절의 서울은 곳곳에서 빛나는 조명들로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호스트 부부의 집 앞에 도착하자 그분들은 저를 꼭 껴안으며 반가움을 표현했어요. 서프라이즈, 저 돌아왔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곳이 정말로 나의 두 번째 고향임을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방문하길 바랐어. 호스트 부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오다니 정말 영광이구나 라고 하며 그들은 제 손을 잡았고 호스트의 눈가는 촉촉해졌습니다. 잘 돌아왔어, 아리나. 그들은 제가 떠났을 때 그대로 제 침실을 정리해 놓았어요. 그날 저녁 서울에 다시 자리 잡으면서 저는 이곳이 다시 한번 제가 가장 소속감을 느끼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이곳이 제 마음과 가치관이 있는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아이스 스케이트를 타고 등산로를 걸으며 선정이와 함께 노래방을 가는 등 모든 순간을 함께 즐겼습니다. 저희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모두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저희가 이들과 진정한 정신적 교감을 나누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호스트 부부는 대가족을 초대해 저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호스트와 함께 부시드 노예를 만들었고 그녀의 요리 솜씨에 감탄했어요. 나중에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호스트는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전통과 진정한 우정을 위하여 라고 말하면서요. 아리나, 언제든 너에게는 이곳에 집이 있을 거야. 저는 너무 큰 사랑을 받아 눈물을 닦아야 했습니다. 출발하기 전 한강변을 따라 마지막으로 도보 투어를 하던 중 상징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두 명의 한국 소녀가 태국 전통 연을 날리며 함께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가 왜 이곳으로 돌아와야만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하늘을 가로지르는 연의 춤을 보며 마음을 열면 문화 간의 경계가 아름답게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태국으로 돌아가는 긴 비행기에서 슬픔이 밀려왔지만 비행기가 도착할 곳에도 집이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한국과의 인연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이 특별한 방문은 저에게 깊은 의미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벅찬 방문 이후 방콕 생활에 다시 적응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어요. 저는 호스트 부부와 그들과의 깊은 유대가 몹시 그리웠고 태국 친구들과의 가벼운 어울림은 그에 비해 피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지루한 날들을 버티는 유일한 힘은 언제쯤 친구와 함께 다시 서울로 돌아갈 수 있을지 계획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후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로 이사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죠. 하지만 부모님이 자주 말씀하셨듯 그 꿈을 실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국을 그리워하며 우울해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또 서울이 그리워? 아버지가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아버지는 제 옆에 앉아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특별한 유대감을 느끼는 건 이해하지만 기억하렴. 집은 마음이 있는 곳이란다. 내가 해외로 나가면 내 어머니와 나는 내가 너무나 그리울 거야. 아버지의 말이 맞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비록 제가 태국 문화를 떠나게 될지라도 제 삶과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국이 저를 성장시켜준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할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영원히 제 고향일 거예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렴. 그러면 생각보다 더 많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아버지의 말을 깊이 새기며 저도 이곳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태국 친구들 중 몇 명이라도 한국의 풍요로움을 알게 한다면 여러 세대에 걸쳐 공감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친구들을 초대해 한국식 저녁 파티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요리하고 웃으며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인간애가 담긴 여행 이야기와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친구들은 점점 더 많은 질문을 하고 결국엔 직접 서울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이것이 제 소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세대 간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대학에서 한국학 프로그램에 합격했을 때 부모님도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이해해 주셨어요. 이 열정은 앞으로 제 커리어와 인생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는 신입생 짐을 싸는 저를 도와주시며 현명하고 세상 물정에 밝은 젊은 여성이 된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내가 누구인지에 충실하렴 이라고 속삭이셨습니다. 서울행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제 가슴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마침내 저를 변화시킨 곳으로 돌아왔고, 분단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마음을 열고 있으면 국경이 인간의 정신을 가둘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 발은 태국에, 다른 한 발은 서울에 두며 살아갈 것입니다. 두 개의 문화, 두 개의 마음을 품은 두 개의 고향을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먼저, 하루나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인 하루나는 이사무와의 힘든 연애를 뒤로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떠났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민국과의 사랑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어요. 민국과의 진실한 관계 속에서 하루나는 진정한 사랑과 회복을 경험하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아리나의 이야기입니다. 태국에서 온 아리나는 친구의 권유로 한국 여행에 참여하게 되었고 한국에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그녀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되죠. 결국 아리나는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며 그곳에서 소중한 인연을 맺고 그 경험을 통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두 이야기는 모두 새로운 환경과 관계 속에서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더 강해지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처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랑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공감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